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 유아임용 합격생입니다. 저는 사립유치원에서 정단임으로 일병행을 하면서 수험 생활을 보냈는데요. 1차에서 커트라인으로 합격한 후 2차에서 컷 플러스 4점으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합격 수기를 꼭 발표하고 싶다고 많이 생각하고 다짐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합격 수기도 발표하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제 사례가 다른 분들께 용기랑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총 3번의 시험을 보았는데요. 재학생 초수 때는 1차 컷 마이너스 1점으로 떨어졌고 올인 재수 때에도 똑같이 1차에서 컷 마이너스 1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 사립유치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잠깐 도피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3수째는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25년도 유아임용을 목표로 5월부터 공부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이지선 교수님과 연락이 닿아서 5월부터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에 열심히 한 결과 제 목표와 다르게 24년도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1차 공부 방법은 정말 이지선 교수님만 믿고 따라간 거여서 특별한 공부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면 일단 정단임 일병행 특성상 다른 일병행 수험생들보다는 아마 공부할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할 거예요. 왜냐면 퇴근 후에도 계속 학부모님들에게 전화가 올 거고 유치원 행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야근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던 게 5월이었어서 남들보다 더 짧은 수험 생활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 시간을 정말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지선 교수님께 연락이 닿아 개인 지도를 받으며 1차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1차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개인 지도를 받았는데 교수님께서 제가 삼수생이지만 삼수생 같은 답안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답안지가 보일까 하고 그때는 사실 조금 속상한 마음도 있었는데 천천히 제가 떨어진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2년의 시험을 보면서 똑같이 마이너스 1점으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딱 보면서 잦은 실수가 너무 많다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문제를 대충 읽거나 아니면 답안 가지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아니면 문제를 그냥 끝까지 읽지 않고 답안을 작성해서 실제 시험에서도 마이너스 5, 6점 정도가 깎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개인 지도에서 교수님께서 선생님 이 정말 시험지를 읽을 때 정성을 들여서 하나하나 읽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암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수적이고 선생님이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은 할 수 있지만 실수 같은 건 습관이기 때문에 초에 잡으셔야 한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 수험 생활에는 실수를 줄이는 거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N수생 분들이라면 저처럼 왜 내가 이 시험에 떨어졌는지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잘한 실수 같은 걸 줄이는 걸 많이 연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기별 공부 계획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정남인 일병행 자체가 수험생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인데 공부도 또 늦게 시작한 터라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괜한 헛수고를 하는 게 아닌가 너무 많이 힘들진 않을까 하면서 심리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겁을 많이 먹었는데 되게 제가 막 자신 없고 이럴 때마다 교수님께서 정서적인 지지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셨거든요. 저는 또 이제 채찍보다는 당근에 약한 편이라 그럼 나 정말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5월부터 시작을 했어서 5월에는 교수님과 연락은 닿지 않았는데 저 혼자 개론과 강론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 직접 만든 개요도를 보고 백지 인출을 한 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았어요. 5월이 총 4주였어서 2주는 개론을 끝내고
또 남은 2주는 강론을 끝내자라고 다짐을 하고 계속 훑어본 뒤 딱 5월 말에 정말 시기적절하게 교수님께 연락이 딱 오셔서 바로 개인 지도를 병행하면서 문풀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9월에서는 그냥 교수님만 믿고 따라갔는데 개강론 같은 개념을 외우는 거는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또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는 정말 교수님의 도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교수님과 상담 후에 바로 개인 지도를 받았고, 공부 계획을 세울 때에도 제 개인 공부보다는 숙제, 개인 지도 숙제를 중심으로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공부보다는 숙제는 다 하고 자자, 숙제는 다 끝내고 한 주를 보내자, 숙제는 다 하고 교수님 얼굴을 뵈야지 덜 민망하니까 계속 숙제를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정담임을 8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야근이나 행사 때문에 어느 주는 숙제를 하나도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교수님 뵙기가 죄송했는데, 그래도 교수님은 이제 제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니까 제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숙제를 다시 내주시고 거기에 맞게 제가 또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을 조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다 끝내지 못하더라도 나 진짜 너무 쓰레기 같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는데, 교수님은 다시 열심히 하면 돼요 선생님,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그래 다시 해보자, 나 할 수 있다 하면서 계속 마인드셋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는데요.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 유치원이 2학기 학부모 상담이 딱 겹쳐서 최종 모의고사는 저는 거의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해서 교수님께 개인 지도 때 저 어떡하죠? 저 최종 모의고사 거의 못 풀었어요. 그런데 시험은 1주밖에 안 남고 어떡해요 교수님? 이렇게 정말 울듯이 이야기하니까 교수님이 지금까지 해온 공부랑 노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선생님을 믿고 어려운 부분, 부족했던 부분만 보충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런 감정의 격차가 큰 사람이라 작은 불안에도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개인 지도의 장점이 교수님과 늘 연락이 닿는 부분이어서 제가 막 힘들거나 지칠 때 교수님이 계속 저를 바로잡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푼 문제를 다시 풀고 그중 어려운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거나 암기가 되었는지 암기장으로 빠르게 확인해 보면서 1차 공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합격 수기에는 다양한 공부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생님들께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새롭게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단기간에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보자 하고서 정말 많은 합격 수기를 읽어보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공부법을 한번 소개해보자면, 저는 이제 형광펜을 좀 달리 사용했는데요. 암기장이나 문제를 분석할 때 형광펜 색깔을 조금씩 다르게 사용해서 가독성을 높였어요. 저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핑크색은 학자 이름, 예를 들면 프로이트면은 핑크색으로 프로이트를 밑줄 짓고, 카키색은 큰 개념 제목이에요. 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정신분석이론 하면 또 거기 연두색 형광펜을 짓고, 이제 연보라색에서는 외워야 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동그라미를 쳤어요. 또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에서 뭐 정화효과 이런 게 있으면 정화효과에 연보라색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하늘색에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부연 설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연하늘색으로 밑줄을 치면서 딱 암기장을 딱 봤을 때 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가독성을 높였고, 수업 중간중간에 교수님은 문제를 굉장히 많이 주시고 이제 부연 설명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 필요한 설명이나 외워야 될 거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밑줄 쳐서 이제 1차가 점점 다가올수록 그 모든 양을 한 번에 다 훑기에는 솔직히 저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딱 왔을 때 내가 못외한 부분만 별표로 체크를 하고 거기에 이제 형광펜으로 어떤 학자의 어떤 이론, 여기에 설명은 무엇, 이렇게 딱딱딱 바로바로 읽을 수 있게 저는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포스트잇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는데요. 개인 지도의 장점은 제가 모르는 것, 궁금했던 거를 교수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에요. 제가 이전
초수와 재수 때는 다른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도 스스로 해결해야 되거나 그 강사님의 홈페이지에 문의를 드려도 직접 강사님이 댓글을 달아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조교님들이 부연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이게 맞나 싶은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개인 지도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직접 여쭤볼 수 있고 설명을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전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교수님께 궁금한 거를 자주자주 물어봤던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어 놓았냐면은 제가 만약에 예술 경험 문제를 막 풀다가 미분합적 표현이 답이 되려면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나면은 그냥 바로 그 작은 포스트잇에 적어서 문제집에 붙여놔요. 그리고 채점이 다 끝난 후 몰랐던 거를 개념서를 암기장을 활용해서 이렇게 확인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야 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거나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이제 또 개인 지도가 있으니까 그때 교수님께 포스트잇을 모아서 하나씩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르는 것이 없도록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기화펜을 활용했는데요. 기화펜은 이렇게 문제 종이에다가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도 사용하실 텐데 볼펜으로 적으면 한 5분 뒤에는 연하게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뵈면은 풀었던 종이에 글을 적었던 흔적이 싹 사라지는데 저는 이제 이지성 교수님의 문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 번 풀고 싶은데 또 이 프린트 하러 가는 시간조차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 어려운 부분만 별표로 미리 체크를 해놓고 기화펜으로 여러 번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풀고 문풀 공부를 하면서 약간 헷갈리거나 그런 유형들을 제가 나름대로 많이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스터디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 이제 개인 지도반에서도 교수님께서 도움이 되지 않는 스터디는 당장 나오고 도움이 되는 스터디만 가입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일병행이고 8시간 딱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집에 오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누워버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가 극에 달할 때가 있었어요.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내일은 좀 여유 있는 날이니까 내일 몰아서 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가 많아서 6월 중순부터는 다른 일병행 선생님들이랑 의무적으로 공부 시간을 채우는 스터디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잠이 많은 경우에는 기상 스터디 이렇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스터디를 찾아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던 스터디는 기상 스터디, 착석 스터디, 일병행 공부 시간 스터디, 중요도 스터디 총 4개의 스터디가 저한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공부 방법은 저는 2차에서 뒤집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2차 공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솔직히 저는 진짜 교수님 말만 믿고 따라간 거라 그렇게 특별한 공부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의 개인 지도를 따라가면서 개인 공부를 병행해서 딱히 특별한 공부 방법은 아니었고 그냥 최대한 많이 자주 만나고 자주 입으로 뱉어보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는 학교 동기들이랑 대면 스터디를 활용해서 이제 만능 틀을 우선적으로 암기를 하고 그 정말 실전처럼 시간 내에 구상안 작성해 보면서 이런 모의 면접을 많이 돌렸고 근데 이제 대면 스터디의 한계는 무엇이었냐면 다 같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아무리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들어도 모두 다 똑같은 수험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전문가의 그런 날카로운 피드백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또 이지성 교수님과 2차도 함께를 해서 같이 교수님께 필요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저는 교수님 피드백 때문에 정말 수업이 많이 나아진 케이스인데 처음에는 15분 내에 구상안도 작성하지 못했고 문제 포인트도 못 잡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교수님이랑 한두 시간씩 개인 지도 하다가 점점 1시간, 40분 쭉쭉쭉 되면서 정말 저 스스로도 수업이 달라져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2차를 하는 분들은 꼭 개인 지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번개 스터디도 저는 활용을 자주 했는데 면접날이 가까워질수록 익숙한 동기들한테 계속
면접을 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고사장에 가면은 평가원분들은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또 낯선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부러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실전처럼 모의 면접을 많이 해봐서 딱 평가장에 들어가도 조금 안 떨리게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1 시험이랑 22 시험을 모두 보았는데 계속되는 1차 탈락으로 정말 많이 울었고 정말 많이 허탈해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되게 제 처지를 비관적으로 많이 바라보았는데 정말 이 시험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목표가 25년 유아 임용이었기 때문에 24년에 최종 합격을 바라던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공부했던 걸 까먹지 않게 복기를 하고 25년에 매진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계속 교수님께서 할 수 있겠는데요?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옆에 수많은 강사분들이 있지만 유아 임용이라는 게 어떤 동반자랑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4년에 정말 운이 좋게 교수님과 연락이 닿아서 교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더니 목표하지도 않았던 24년에 최종 합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지선 교수님과 함께라면은 많이 괴롭히시면은 선생님은 또 언제든지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꽃은 봄에 피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아시나요? 개나리는 봄, 나팔꽃은 여름, 코스모스는 가을, 동백꽃은 겨울에 피어요. 그렇게 꽃들마다 각자의 계절이 있듯이 선생님들에게도 합격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한 초수로 합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지만 저도 이제 N수생이었기 때문에 N수를 거쳐서 합격하는 것은 다른 초수생들을 비하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고 초수생들보다 그 간절한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직에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줄어드는 TO 때문에 많이 불안하시고 또 유보통합이다 뭐다 이런 이슈 때문에 속상하실 텐데 그래도 수험생활 내내 저도 이제 내가 왜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내가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져서 거기에 매여있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끝까지 믿고 다독여주고 아껴준다면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선생님들의 해일 거고요.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